오늘의 리뷰는 바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의 듀크몬 2021년 6월 26일에 4,500엔으로 출시했습니다. 국내 정가가 54,000원. 그치만 이 디지몬의 이 궁극체 듀크몬의 인기는 국내에서도 굉장히 좋은 걸로 알려져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디지몬이기도 하고요.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가 되면서 이제 디자인 자체가 약간 원종과는 다르게 약간 X항체스럽게 리파인이 날카롭게 굉장히 샤프하게 변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색깔의 분할도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구성 자체는 좀 심플한 편입니다. 이 듀크몬 본체랑 같이 그래도 하나 추가되어 있는 게 이지스를 지지하기 위한 베이스가 하나 들어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듀크몬 하면은 이때 또 손이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주먹손이 또 한 세트 들어가 있어요. 교체용 주먹손.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스티커가 하나가 남는데 이거는 선택식이다 보니까 이따가 외형 보면서 좀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이 손 쓰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도 이 전체적인 외형을 먼저 안 볼 수가 없죠.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각지고 샤프하고 날렵한 그런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이 뒷모습, 망토. 이 망토의 리파인이 진짜 프라모델에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형태를 찾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무늬가 상당히 화려한데 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사이즈 144분의 1 건프라랑 비교하더라도 사이즈 자체는 약 MG 수준에 가까운 그런 사이즈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이제 만지는 맛도 있고요. 보는 맛도 좀 있죠. 먼저 발매한 오메가몬이랑도 좀 비교를 해봅시다. 오메가몬 그리고 듀크몬, 제가 좋아하는 디지몬 투톱입니다. 둘 다 이게 오메가몬이 좀 아쉽긴 하지만 둘 다 프라모델이 나왔다는 게 좀 굉장히 기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놓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네요. 근데 듀크몬이 오메가몬보다 약간 더 키가 큰 것 같죠? 머리 반개 정도 머리 반개 정도 키가 좀 더 큰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또 제가 듀크몬을 좋아하다 보니까 과거에 반다이에서 발매했었던 디아츠도 갖고 있습니다. 디자인 느낌만 딱 보면 될 것 같아요. 서로 매력이 확실합니다. 전혀 달라요. 피규어인 디아츠 같은 경우는 이거 원종에 그냥 원종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원종, 그 듀크몬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 느낌을 이렇게 잘 살린 피규어다 라는 그런 느낌이면은, 이 앰플리파이드 같은 경우는 그 프라모델만의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강조한 느낌. 아무래도 그동안 앰플리파이드가 좀 더 디자인이 샤프하고 날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망토 디자인만 보더라도 와, 장난 아니에요. 디아츠 때는 그냥 원작 느낌 그대로, 비록 이게 천은 아닙니다. 이것도 이때도 플라스틱이긴 했거든요. 좌우 갈라지는 플라스틱. 그래도 합쳐놨을 때는 이제 펄럭이는 망토 같은 느낌 내려고 이렇게 질감 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프라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에 페트 재질을 사용을 해서 아예 프린팅을 통해서 오히려 더 화려하게 만든 부분이, 이게 아무래도 그동안 앰플리파이드 시리즈를 만들었던 분들에게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이 망토더라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자, 주먹도 사용을 하고 이제 무장은 좀 빼봤습니다. 이따가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체적인 이 실루엣 자체가 역시 샤프하다 보니까 무장을 빼더라도 상당히 날렵해 보인다라는 느낌은 충분히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듀크몬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머리입니다. 머리. 투구가 디자인이 길몬의 형태라고 있잖아요. 길몬의 머리.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길몬의 느낌 잘 살리면서 이 성기사라는 느낌도 잘 살리고, 그게 정말 좋았는데 프라모델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강조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애니메이션에서 진화할 때 이 똘망똘망한 눈동자, 이게 묘하게 강조가 되거든요. 진화할 때 이거를, 비록 이제 눈동자는 스티커지만 표현을 되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입 부분, 입 주변에 이런 패널 라인 넣어놓은 것도 어색하지 않고 상당히 잘 되어 있고요. 이게 원종 때는 어떻게 생겼었냐, 디아츠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길몬의 머리를 투영한 것 같은 투구와 똘망똘망한 눈동자, 그리고 중세시대 갑옷을 연상케 하는 입 부분, 요런 게 이제 좀 더 리파인이 되어서
지금의 이 앰플리파이드의 느낌을 잘 살렸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티커가 이것저것 쓰이는데 당연하지만 눈동자는 스티커예요. 눈동자 스티커, 그리고 이 투구의 길몬 눈, 디지몬 해저드 표시, 그리고 이빨 부분 다 스티커인데 이 윗부분은 이걸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이 디지몬 해저드 표시 주변으로는 이렇게 검은색 부분, 요거 따로따로 붙일래 통으로 붙일래 라는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윗부분을 통으로 덮는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따로 붙였습니다. 그냥 물론 내부에 이 몰드라든가 이게 다 되어 있어서 도색하시는 분들은 그냥 도색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뒤통수로 넘어가 보면은 금색깔 라인이 분할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요런 좀 안 보이는 부분인데도 신경 써준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머리카락의 특징 아니겠어요? 이 원래 듀크몬의 디자인 자체가 원종 때부터 이 머리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 게 특징이기도 했죠. 이 원종 같은 경우는 요게 그냥 되게, 이게 특히나 디아츠에서는 되게 표현이 뭔가 아쉬웠어요. 그냥 꼬불꼬불한 무언가로 표현을 해놔서 그나마 이제 볼관절 있고 뭐 축관절 하나 있어서 움직입니다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 피규어라이즈에서는 여기 하나하나 마디마디마다 볼관절을 하나씩 심어놨어요. 돌아갈 수 있게 해놨고 볼관절 덕분에 약간씩의 각도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놔서 다양하게 이렇게 좀 휘날리거나 뻗는다거나 막 이런 느낌도 원하는 대로 조금 잘 이렇게 각도만 맞춰주면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몸통, 이거는 이제 디자인은 참 좋은데 도색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선택적인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자, 일단 자잘한 파츠 분할 좋습니다. 여기 이제 벨트 부분, 버클에 스티커 붙는 거 외에는 빨간 색깔의 버클 디자인 디테일 뭐 좋고요. 가슴 부분에 디지몬 해저드 부분도 분할입니다. 은색의 외장에 검은 색깔의 파츠를 씌우는 방식. 다만 이제 겨드랑이 버클, 겨드랑이 버클이 좀 신경 쓰이는데 앞뒤로 빨간색의 스티커예요. 근데 좀 잘 구겨집니다. 그래가지고 붙일 때 좀 잘 붙여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망토를 떼어내서 뒷부분은 좀 오히려 심플한 그런 느낌, 앞부분에 비하면은 심플한 느낌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디테일은 존재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5mm 조인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망토 조인트예요. 그래서 여기가 왜 선택적인 부분이냐, 지금 외장의 이 갑옷 은색 메탈릭 실버로 사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공식 사진, 공식 이미지들을 보면은 이 친구 어깨 주변 테두리랑 목 주변 테두리가 금색입니다. 이 부분은 공식 사진에서도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죠. 근데 실제품은 어깨 테두리나 이제 몸통의 테두리가 금색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또 근본이에요. 원래 원종은 그냥 은색이 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금색 테두리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은 원종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고, 테두리를 금색으로 도색하면은 이 앰플리파이드의 오리지널리티를 즐길 수 있다. 또는 듀크몬의 형태 중에 X 항체를 보면은 이 목 주변의 테두리가 금색입니다. 그러니까 도색을 하면 약간 더 X 항체스러운 느낌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깨 부분 클리어 레드를 사용을 해서 상당히 반짝이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메탈릭 골드로 사출한 부분은 역시 좀 아쉬운 부분은 존재한다. 코팅이었으면 좀 더 화려했겠지라는 생각도 들어봐요. 근데 실제 원종을 보더라도 오히려 저는 클리어 파츠로 바뀌었다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게, 클리어 레드 사출이었으면은 요게 이렇게 영롱하지만 메탈릭 레드였으면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금색은 이거는 도색을 해줘도 괜찮겠다 싶네요. 그리고 팔은 리파인이 굉장히 많이 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어깨 디자인부터 아예 리파인이 되었잖아요. 원래 이런 중간 관절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팔꿈치 아래쪽으로 좀 더 기계적인 느낌으로 디테일을 추가해놨고요. 팔꿈치에도 클리어 파츠를 사용을 해서 이제 원래 형태를 좀 더 보여주고 있고요. 실제로도 이 팔꿈치에는 이제 레드와 골드를 같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서로 비교해보면은 손목에 저건 뭐야 싶은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앰플리파이드 오리지널인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손등에는 이렇게 해저드 표시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방향이 뭔가 달라요. 디아츠 피규어랑 비교하면은 해저드 표시가 반대더라고요.
일단 해저드 표시의 정방향은 이겁니다. 정방향은 이건데 얘가 지금 역방향이잖아요. 그래서 뒤집으면은 이렇게 정방향이 되는데 이거 보고서 생각난 게 그러면 얘는 손이 붉게 타오르는 그런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골반 같은 경우는 그냥 원래 원종처럼 샤프한 느낌, 그리고 뒤쪽에는 디테일이 뭔가 더 추가된 느낌, 그리고 3mm 조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이 골반 주변으로 해서 금색 테두리 원래 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상당히 센스 있는 부분이었고, 그리고 무릎 클리어 파츠 씌우고 그 안쪽에 디지몬 해저드 마크가 들어가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적절한 리파인, 아주 마음에 드는 리파인이 아닌가 싶어요. 거기다가 골반 쪽도 그렇고 다리가 전체적으로 이 리파인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돼가지고 놀라울 정도였고요. 그리고 다리 아래쪽도 뭔가 이제 디자인을 더 추가했어요. 약간 이제 기존에 없던 약간 발톱 같은 디테일도 더 추가가 되어 있고, 종아리 뒤쪽으로 해서 이런 것도 추가되어 있고, 앵클 가드 부분도 펑퍼짐하게 잘 되어 있죠. 발목 부분, 그리고 발 부분도 금색에다가 뭐 기본적인 색깔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파츠 분할이니 뭐 더할 나위 없죠. 그리고 망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이 망토만 봤다 하면은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모두 하는 말이 우리 오메가몬한테 왜 그랬어요? 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는 그런 퀄리티의 망토였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절이 있어서 뒤로 펼치거나 회전하거나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망토 조인트가 3개나 있어서 위치를 변경해서 좀 더 스타일을 바꿔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등을 덮으면서 이렇게 휘날리는 느낌을 재현한다든가 이런 거죠. 그리고 망토 자체에도 관절이 있어서 이렇게 좌우의 가장 끝부분의 파츠들은 이렇게 펼치거나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더 휘날리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하죠. 진짜 느낌만 보면은 참 이쁘게 잘 살렸다. 이게 천으로는 프라모델 쪽에 넣기가 힘들고, 이게 가공도 조금 힘드니까 아예 페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다 싶더라고요. 거기다가 망토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금색깔 뼈대 프레임을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다는 것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고, 그리고 망토 자체는 페트 재질입니다. 페트 재질.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두꺼운 페트가 아니에요. 두꺼운 페트가 아니어서 이렇게 좀 조작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 들어있던 상태를 보면은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끈적함이 남지 않은 스티커인 거죠. 여기다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형태. 그래가지고 이거 뗄 때 잘 떼야 됩니다. 이거 그냥 확 하고 찢어버리면 진짜 찢어질 수 있어요. 얘가 그렇게 막 두꺼운 페트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프레임 중간중간마다 빨간색 스티커가 붙는데 이게 뭔가 공간이 뭔가 딱 맞진 않더라고요. 약간의 틈이 남아요. 한쪽에 딱 맞춰 붙이고 나면 요거는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망토의 특징이라면 겉에는 이 화려한 금장 무늬들과 함께 무광이라는 점이고요. 내부는 유광이라는 점입니다. 약간의 갭이 느껴지면서도 적절히 잘 어울리는데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토를 우리 오메가몬에게 이식할 순 없을까, 이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분리를 해봤어요. 듀크몬의 망토도 C형 파츠는 씁니다. C형 파츠는 써요. 근데 C형 파츠가 오메가몬이랑 반대 방향이에요. 보면은 절대 끼울 수 없는 그런 구조죠. 혹시나 좌우가 다 C형 파츠인 부품이 남는다 그러면은 아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다음은 가동 보도록 합시다. 일단 목 주변에 막 크게 걸리는 게 없는 것 같지만 뒤통수가 걸리더라고요. 회전하는데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도 이중볼관절이라서 살짝 앞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돌려주면은 훨씬 많이 움직입니다. 자연스럽게. 그것도 드는 거라든가 숙이는 것도 크게 움직여주니까 요것도 이제 시선 처리 좋겠죠. 어깨, 여기는 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주의점. 제가 조립방송에도 이야기한 부분인데요. 어깨 장갑의 바깥쪽이 금색 파츠, 여기가 볼관절이 좀 단단한 편입니다. 좀 이제 타이트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자칫 잘못하면 관절이 부러질 수 있다. 이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볼관절 자체가 부러지기 쉬운 타입이에요. 볼관절이 축이랑 같이 한쪽에만 몰려서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접합선이 있는데 여기는 접합선이 없죠. 그래서 힘이 한쪽에만 다 붙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어깨의 가장 안쪽은 볼관절인데 바깥쪽은 축관절입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움직이는 형태고요. 거기다가 잘 느껴보면, 손으로 느껴보면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관절의 강도를 좀 더 높여놨어요. 관절에 아예 디테일을 넣어놨더라고요. 관절을 분해해보면 이렇게 돌기가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돌기가 이제 고정돼서 여기 뒷부분에 있는 돌기랑 만나서 이제 한 클릭 한 클릭 움직이는 건데, 너무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닳아요. 나중 가면은 낙지가 좀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살짝 돼봅니다. 그리고 조립할 때 주의사항, 어깨 외장, 이 금색깔 파츠를 결합한 채로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면은 힘이 얘한테 가요. 그래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볼관절이 잘 부러질 수 있습니다. 금색 파츠를 분리한 채로 밀어 넣고 밖에다가 조립을 하세요. 다음은 팔꿈치, 단일 관절로 90도 이상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고요. 그리고 허리, 뭐 딱히 걸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회전 크게 해주고요. 잘 이렇게 빼서 보면은 위아래로 볼관절이 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 조금 더 이제 움직일 수 있지만 볼관절 자체가 걱정되죠. 살짝 엄청 튼튼하다 그건 느낌은 아니어서 이렇게 그냥 꾹 눌러서 축관절처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관절, 이 골반 바깥쪽 이 디자인상 많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얘 골반에도 관절 하나 있고 허벅지 쪽에도 관절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골반은 그래도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냥 움직여도 움직이긴 합니다만, 충분히 움직이긴 합니다만, 골반에 축이동기믹이 존재해서 다리 옆으로 들 때 좀 더 편하게 들어 올릴 수 있거나, 뭐 다리 앞으로 들 때 더 많이 들어 올릴 수 있다거나, 축이동기믹까지 활용하면 더 좋겠습니다. 축이동기믹이 굉장히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딱 붙어 있다가 완전히 무슨 탈골된 것처럼 움직여 버리니까 놀랐어요. 그래도 무릎은 이중 관절을 통해서 이제 크게 굽혀지는 그런 형태를 유지해 주고요. 아쉬운 거는 발목에 이 가동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세워두는 데는 접지가 충분히 잘 됩니다. 발도 커요. 접지가 충분한데 뭔가 격한 지상 액션이나 이런 거 취하기에는 좀 불편하다. 자, 그럼 모장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성창그람. 일단 특징이라면은 뭔가 묘하게 짧다는 느낌, 그리고 뒷부분에 클리어 레드 활용한 포인트가 굉장히 눈에 띈다는 부분, 그리고 성창그람의 디테일이 좀 더 화려해졌다는 느낌.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등장한 그런 원래 디자인이랑 비교하더라도 많이 화려해지기는 했습니다. 디테일도 그렇고요, 두께도 그렇고요, 뭔가 굉장히 화려해졌죠. 근데 디자인만 화려해진 게 아니라 기믹도 화려해졌습니다. 얘가 전개 기믹이 생겼어요. 이렇게 전개해서 뒤로 이렇게 밀착, 중간에 다른 부분도 이렇게 빼서 뒤쪽으로 밀착, 그리고 창의 끝부분을 앞으로 슬라이드 살짝 해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 빠지니까 살짝만 해서 확장하는 그런 전개 기믹이 생겼다. 요건 이제 로얄 세이버 쓸 때 이런 디자인이어도 괜찮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네요. 장착할 때는 손이랑 손목에 파츠 다 빼고 그대로 끼워 넣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창그람의 장착까지 완료됐습니다. 자, 다음은 성순 이지스, 성스러운 방패 이지스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예요. 일단은 뒤에를 딱 보면은 뭔가 꽉 차 있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지 않습니까? 이 중간을 보더라도 뭔가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무게가 꽤 나갑니다. 이 프라모델이 견딜 수 있을까 과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무게가 좀 나가요. 원본 디자인이랑 비교하더라도 뭔가 굉장히 디테일이 화려해졌고요. 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원본에 있던 그런 색감은 다 그대로 살렸어요. 금 색깔의 이런 테두리라든가 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내부는 오히려 화려해졌죠. 많이 화려해졌네요. 가장 큰 특징이라면 다 파츠 분할이란 겁니다. 다 파츠 분할. 클리어 레드 그대로 통으로 사용을 했고요. 금 색깔의 파츠 위에다가 은 색깔을 씌우는 방식으로 해서 조립이 되고요. 거기다가 디지털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뭘까 하고 이제 생방송하면서 구독자분들이랑 막 이야기해봤는데, 이거 앰플리파이드 파워라는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이 뒷부분에 이상한 레버가 하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레버를 움직여주면 파이널 엘리시온! 내부에서 클리어 파츠가 전개가 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거 레버를 이용을 해서 조작을 할 수 있어요. 넣었다가
전개했다가 이런 식으로 레버 하나 가지고 연동 기믹을 넣어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진짜 놀라운 부분 중 하나였습니다. 진짜 제일 재밌는 부분이지 않았나 또 조립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실드를 잘 보면은 앞부분에도 그렇고요, 이 뒷부분에도 3mm 조인트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개조를 한다거나 뭔가 확장된 걸 단다거나 뭐 이럴 때 써도 좋겠지만 이 뒷부분에 있는 이 3mm 조인트는 무엇보다도 이 스탠드를 활용하세요 라는 의미도 강합니다. 자, 이지스도 손이랑 손목 가드 부분을 빼고 끼우는 건데, 자, 이것까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각도를 잘 맞춰주지 못하면은 방패가 너무 무거워서 처질 수가 있어요.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거 스탠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드는데 막 지장 없도록 스탠드를 활용하면 좋고요. 굳이 스탠드가 없더라도 견디긴 견디지만 나중에 낙지가 빨리 올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인 거죠. 로얄 세이버! 성창 그람을 이렇게 지켜 들고 이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발사하는 그런 필살기인데, 분명 메인 필살기인데 뭔가 연출상으로는 뭔가 2% 부족한, 화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연출들을 보여주긴 했죠. 그래도 메인 그런 필살기로서는 손색 없는 그런 필살기이기도 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창을 딱 휘둘렀는데 이렇게 빔이 나가. 자, 기왕이 하는 거 박스 아트도 한번 비슷하게 따라해봤습니다. 이제 로얄 세이버를 내리 찌르는, 착 발사하는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봤는데, 박스 아트 포즈 되게 잘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포즈 잡으면서 불편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이 액션 베이스 조인트입니다. 골반 뒤쪽에 꽂히는 방식이고요. 3mm 조인트다 보니까 강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 무엇보다도 얘 지금 이지스 방패가 매우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방패용 베이스 제거하고 액션 베이스에 올리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쳐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강도라든가 아니면 베이스 관련 무언가 옵션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진정한 피니셔라고 할 수 있는 파이널 엘리시온! 방패에서 이지스에서 이 금색깔 칸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차면서 기가 차면서 방패에서 빔을 빵! 하고 발사하는, 그거는 진짜 정말 이건 피니셔구나, 이게 진짜 필살기구나, 막 이런 느낌을 많이 줬거든요. 연출도 로얄 세이버라는 너무 비교됐어요. 뭐 되게 박력 있게 발사해요. 빵! 하면서 지금 생각해도 진짜 진정한 필살기가 아닌가, 듀크몬의 진짜 필살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번엔 무릎 꿇고 액션을 한번, 그람을 휘두르는 포즈를 한번 취해봤습니다. 이 포즈가 애니메이션 속에 나와요. TV판이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극장판, 패러사이트 몬이었나? 그거 나올 때, 그때 이렇게 무릎 꿇고 그람을 휘두르는 그런 포즈가 이제 뱅크샷이지만 한 두세 번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이 포즈를 좀 좋아합니다. 듀크몬의 가장 좀 뭐랄까 카리스마 있는 작화도 좋았어. 이때 작화도 좋았어서 지금 생각해도 참 멋진 포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 포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근본 포즈 중 하나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러스트 중에 이런 식으로 약간 바닥에 착지하려는 듯한 이런 포즈가 있거든요. 공식 이미지 그 설정화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만 약간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 포즈도 있었거든요. 이것도 좀 인상 깊게 남은 포즈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역시 근본 포즈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설정화, 공식 일러스트, 진짜 듀크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포즈 중 하나입니다. 이것만한 게 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게 듀크몬이 리파인이 너무 잘 됐어. 이 포즈 취했는데 와, 감탄사가 나왔어요. 잠깐이지만 감탄사가 나왔어요. 진짜 놀랬네요. 다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뒤쪽 조인트 연결부가 좀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좀 튼튼한 그런 조인트를 아예 오메가몬 때 마냥 아예 액션 베이스에 고정할 수 있는 별도의 그거를 줬다면 훨씬 더 안정성 있게 튼튼하게 포즈를 취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피규어라이즈 스탠다드 앰플리파이드 듀크몬에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총평을 좀 하자면은 먼저 장점, 이전의 다른 앰플리파이드들보다 이제 관절의 핵심 관절의 강도라든가 이런 쪽의 걱정이 좀 줄어들었다. 다만 디지몬 애들 특징 중 하나가 관절이 좀 얇은 애들이 많습니다.
허리라든가 어깨라든가 그 부분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핵심 관절이 아니지만 여전히 좀 구조적으로 걱정되는 관절도 조금 있었다. 다만 이 스타일 하나만큼은 진짜 강추입니다. 그동안 이제 듀크몬의 목말랐던 사람들의 그 한을 풀어주는 디지몬 그 팬들의 한을 풀어주는 뭔가 듀크몬이라는 이름이지만 X항체스러운 그 느낌이 저는 더 좋았거든요. 오히려 리파인 프라모델스럽게 잘했다. 그렇다고 원판대로 원종 그대로 나오면은 좀 밋밋했을 것 같아 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 그리고 듀크몬은 이게 빨간색이 다가 아닙니다. 카오스 듀크몬이라 그래서 검은색도 있어요. 그것도 컬러 바리에이션으로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다. 뭐 비록 외판정판이라던가 이럴 수 있겠지만 그것도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여러분 안녕! 버브쉐!